태조 이승계가 세운 조선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오는 시점에 붕당정치가 활발하였으며 폐단 또한 많았습니다. 붕당정치란 학문이나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집단들의 정치 행태로 오늘날의 정당정치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단의 이기로 갈등하고 상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면 그 폐단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붕당정치가 한창 과열되었던 1674년 조선 15대 임금에 오른 사람은 바로 숙종입니다. 당시 조정에는 서인과 남인 세력이 존재하였는데 서인과 남인은 원래 살인파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살인파와 대립한 훈구파가 세조 왕위 찬탈을 지지하는 정계 진출 세력들이었다면 살인파는 조선 초기 배설을 하지 않고 지방에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조 왕위 찬탈을 반대해 오던 세력 집단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비로소 정계에 진출한 살인파는 초기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는데 서인은 율곡이이가 속했던 기호학파로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 정릉동에 살던 심의겸이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동인은 태계 이황과 남명조식 선생이 속하던 영남학파로 동인의 대표 인물은 김효은이며 집은 경복궁 동쪽 건천동에 위치하였습니다. 동인은 선조 때 정여립이 모반을 계획한 사건 이후에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갈라졌습니다. 숙종 이전인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의 두 세력 간 예속 논쟁으로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예속 논쟁이란 상복기간에 대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인데 1차 기의 예송은 효정이 사망하자 계모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전국대전의 예에 따라 현종의 아버지 효정이 차남이므로 1년으로 하자는 서인의 주장과 인조 뒤를 이은 왕이므로 사대부 절차와 같을 수 없으니 3년간을 입어야 한다는 남인의 주장이 맞섰으나 효종의 아들이자 임금이었던 현종은 결국 서인편을 들어 일단락되었습니다. 2차 갑인예송은 효종의 아내인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또다시 자의 대비 상복기간을 두고 대립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서인은 효종이 차남이라는 이유로 9개월을 주장한 반면 남인은 왕비이므로 1년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는데 이번에는 현종이 남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던 사건이 예송 2차 논쟁입니다. 현종의 뒤를 이은 숙종은 왕비가 총 3명이었는데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입니다. 그렇다고 왕비가 동시에 3명은 아니고 젊어서 사망하는 바람에 3번이나 간택을 해서 맞아들였습니다. 반면 후궁은 6명이었습니다. 3명의 왕비가 후사를 두지 못했지만 후궁에서는 왕이 2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입니다. 공주 2명을 낳았으나 19세 때 천년두를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항대위 전의 궁녀였던 장옥정이라는 궁녀가 숙종의 눈에 띄어 성언을 입습니다. 장옥정의 집안은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역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통역사인데 조선시대 역관의 신분은 중인이었습니다. 비록 양반 계급보다는 낮았지만 일반 평민보다는 높고 직업 특성상 외국 사신이 오거나 외국으로 사신이 나갈 때 같이 동반하여 통역 일을 수행한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밀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갑부였던 벤성음은 장옥정의 외가 친척벌이었습니다. 한편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는 장옥정의 성품이 포악하고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압박하여 결국 출궁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숙종은 인경왕후 이후 간택으로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를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출궁당한 장옥정을 여전히 그리워하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장옥정을 다시 궁궐로 재입글시킬 것을 숙종에게 권고하여 결국 장옥정은 궁궐로 재입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장옥정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애틋하여 인현 왕후는 이내 불편해하였으며 장옥정의 교만함을 다스리고자 매질토록 하였습니다. 남인과 친밀하였던 장옥정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계속되자 서인 세력인 인현 왕후는 장옥정을 견제하기 위해 서인 출신 양반가 자제였던 영빈 김씨를 후궁으로 간택하길 추천하였습니다. 서인들은 장옥정을 궁궐에서 쫓아내기 위해 여러 이유를 들어 상소를 올렸으며 인현 왕후도 숙종에게 장옥정이 불순한 의도로 입궁했으니 출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여전히 장옥정을 이뻐하고 보호하였는데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장옥정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훗날 경종 임금입니다. 숙종은 서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 윤에게 원자 명언을 내리고 장옥정은 정일품 빈으로 책봉합니다. 한편 서인들은 장씨 소생 아들 윤의 원자 책봉을 반대하다 숙청당하고 세력에서 밀려났던 남인들이 다시 등극합니다. 또한 서인 세력 양반가 집안 출신인 영빈 김씨는 궁궐 상황을 궁 밖으로 누설했다는 이유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종과는 이미 사이가 틀어진 인현 왕후를 영빈 김씨 배후 인물이며 투기와 심한 폭언 등을 이유로 들어 폐위시킵니다. 인현 왕후 배출로 장옥정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희빈에서 왕비로 등극하고 그녀 아들 윤은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숙종의 여러 후궁 중에는 무술이 채씨도 있었습니다. 원래 두 번째 왕비인 인현 왕후의 시녀였는데 인현 왕후가 서인 축출 당시 폐비가 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나다 보니 평소 무술이 채씨를 아끼던 인현 왕후에 대해 무술이 채씨 또한 인현 왕후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폐비 인현 왕후 생일날이 돌아오자 비록 궁궐 내 인현 왕후는 없었지만 그녀의 생일상을 차려놓고 홀로 이날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숙종이 궁녀들의 방 중에서 홀로 불이 켜진 이유를 알아보고는 기특한 마음에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훗날 영조의 어머니 숙빈 채씨입니다. 당시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받는 동시에 남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희빈과 함께 실권을 장악한 남인들은 인현 왕후 복귀를 깨하는 서인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다가 오히려 숙종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폐비 인현 왕후는 다시 왕비로 복위되고 같은 서인 세력이던 영빈 김씨도 후궁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희빈은 왕비에서 희빈으로 다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윤이 세자로 있는 장옥정을 인현 왕후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던 인현 왕후는 몸의 부스럼과 염증으로 고생하다 악화되어 결국 3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제 차기 왕비로 다시 남인 세력 장희빈이 물망에 오르고 동시에 서인 세력이던 영빈 김씨 또한 유력한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장희빈과 대적관계였던 숙빈 채씨는 만약 장희빈이 왕비로 복귀되면 반대 세력인 자신의 신변이 좋지 않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희빈이 인현 왕후의 병안을 악화시키기 위해 몰래 신당을 차려 구설하였다고 숙종에게 고변하였고 조사 결과 실제로 신당이 발견되어 대노한 숙종은 장옥정에게 자진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장옥정은 신당과 구판이 세자의 교유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였지만 한때 왕비로 올랐다가 강등되었고 아들이 세자로 궁궐에 있으니 인현 왕후 사후에 다시 재기를 노리면서 신께 정성을 들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편 숙빈 채씨와 지지 세력들인 서인들 입장에서도 만약 인현 왕후가 돌아가시면 장옥정이 다시 궁궐로 들어오고 이를 계기로 남인들 세력이 다시 커질까봐 염려하여 장희빈을 사전에 제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옥정은 나이 43세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왕비가 죽어도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을 제도로 금지하고 오로지 간택을 통해 왕비를 다시 뽑도록 명하였습니다. 인현왕후 사후 1년이 지나 숙종은 당시 15세인 인원왕후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세 번째 왕비인 셈입니다. 하지만 설하의 자식은 없었으며 대신 숙빈 채씨가 낳은 아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왕비가 된 지 4년 후에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30대에 벌써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이 죽고 경종은 막강한 지지 세력도 없이 언제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심적 부담이 많아 말을 극도로 아꼈다고 합니다. 또한 후세를 볼 만큼 몸 상태가 강건하지 못하여 아예 자손 낳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설에는 장희빈이 죽을 때 자식인 경종의 그곳을 잡아당겨 불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설마 부모인데 그럴 리가 있겠나 싶습니다. 노론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숙빈 채씨의 아들을 왕세제로 임명하라고 압박하였고 여기에는 인원왕후도 적극 가담합니다. 결국 경종 1년 34살에 숙빈 채씨의 아들을 왕세제로 임명합니다. 비록 숙빈 채씨의 고변이 결정적으로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갈등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종 입장에서는 양자로 하여금 본인 사후 물려받길 원했던 마음도 있었으나 임금으로 등극한 지 4년 3개월 만에 그만 사망하였는데 경종의 사망설에 대해선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왕세제였던 연인군의 경종 독살설입니다. 경종은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여 임금으로 등극 이후에도 소화기관의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경종의 병정은 점점 심해져 갔으며 연인군은 이런 경종의 상태를 보고 개장과 생감을 올렸는데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개장은 자칫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어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하고 생감은 탄닌 성분으로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통으로 상태가 더 나빠진 경종에게 연인군은 임상과 부자를 처방토록 했지만 오히려 점점 악화만 되었습니다. 연인군은 열이 많은 임상과 독성으로 인해 법제하여 사용하는 부자가 고갈된 경종의 기운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고갈된 경종에게는 이런 강한 약재들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재를 올리는 과정에 관여한 연인군이 의심받기 충분했고 결국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경종 뒤를 이어 왕세제였던 연인군이 영조 임금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이 소문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영조 31년 1755년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비방글이 붙은 나주 괴서 사건이 전라도 나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군의 독살을 굳게 믿는 윤지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귀합하여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붙이고 거사를 준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괴서가 발각되고 윤지와 관련된 소론파 인물들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해 5월에는 괴서 사건 주동자들을 토벌한 기념으로 특별 과거 시험인 토역경과 정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시험에 참여한 심정년은 영조와 조정을 비방하는 투서의 글을 답안지와 함께 제출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때 소론 강경파는 물론이고 소론 온건파들도 제거되었습니다. 영조 입장에서는 소론이 참으로 괘씸한 노릇이었습니다. 연인군 시절 조정에는 노론과 소론이 당파의 중심이었는데 이복 형인 왕세자를 지지하는 세력은 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을 지지한 세력은 노론이었습니다. 노론은 연인군을 왕세제로 만들고 경종의 대의청정을 주장하다 반역자로 몰려 처형되기까지 했었습니다. 따라서 연인군은 노론의 빚을 지닌 셈입니다. 하지만 영조가 왕으로 등극 이후 노론과 소론 모두의 임금이 되고자 소론을 가감하게 등용하는 중용정치를 실시하였으나
소련 강경파 중심의 경종 독살설이 퍼지자 결국 조론들을 몰아내고 노론들을 등용하는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종 독살설로 오랫동안 순환을 겪은 영조는 초기 무술이 아들 출신 왕이라는 콤플렉스와 경종 독살설로 스트레스와 콤플렉스가 심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강해진 영조는 결국엔 과감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영조 제위 당시 업적을 살펴보면 붕당의 폐허를 막기 위해 성균관 입구에 당평비를 설립하고 군자가 갖추어야 할 도리를 새겨 놓았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였고 백성들의 군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였는데 군포는 원래 맨포였지만 이를 쌀이나 조, 콩으로 대신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숙종 때는 소모적인 당쟁, 다혈질적인 숙종의 성품, 그를 둘러싼 왕비와 후궁들의 암투, 순환으로 혼란했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 대동법을 완성하고 화폐인 상평통보를 발행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등 공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자리는 권력과 화려함이 있지만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왕비 또한 그 권력은 막강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권력투쟁과 암투로 수모를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과 친하되 펜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펜만 가르고 남과 친하지 않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작에 힘이 됩니다.